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인철 참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뉴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셨거든요. 일단 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백화점과 마트를 계열 분리합니다. 네. 장남인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 부분, 슈퍼 부분, 편의점과 호텔 건설 부분을 맡게 되고요. 또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한 동생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뿐 아니라 아울렛 그리고 면세점 부분을 맡게 됩니다. 신세계 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마트와 백화점을 두 축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제 배경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인사는 사실 유통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정영웅 회장은 어쨌든 회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경영 능력을 좀 인정함과 동시에 신세계그룹이 앞으로는 이마트와 백화점 계열 분리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희 총괄회장이 13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요. 2011년부터 거의 순차적으로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남매 경영 체제를 차곡차곡 준비해 왔는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 지분을 18.6%, 그리고 정유경 회장도 신세계 지분을 18.6%를 보유하고 있고 이명희 총괄회장은 양쪽 지분을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그룹 남매 회장 시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열 분리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상호 지분을 3% 아래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다가 임원 겸임이 안 되고요. 대출도 없애야 합니다. 앞서서 이제 지금의 신세계그룹도 삼성그룹부터 사실을 독립선언한 건 1992년, 최종 분리된 것은 1997년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빨라야 최종 분리까지는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경 신세계 총괄회장, 사실 사장에서 회장으로 깜짝 승진을 했습니다. 사실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재계의 관측이었는데 부회장직을 뛰어넘고 회장으로 바로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생으로는 여성 1호 회장이 됐다. 주요 대기업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맞습니다. 오빠인 이제 정영진 회장과는 굉장히 달라요. 정영진 회장은 SNS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근데 여기는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들 이명희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친의 경영 스타일, 외모까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1994년 조선호텔 상무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건데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매장, 단일 점포 매출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다 부산의 센터시티 확대와 이제 패션, 뷰티 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올 상반기까지도 백화점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의 이제 향후 과제들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매 회장의 앞날에도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유통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의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이제 온라인 부분, G마켓과 SSG.com 이런 이커머스 사업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돼 있고,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그룹 지난해 총 매출이 71조예요. 그런데 백화점 매출은 2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백화점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급화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데 명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 이외의 카테고리를 좀 확장함과 동시에 또 이 부진한 면세점 사업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변모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원전 소식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뭐 경쟁 업체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7월이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2기 원전, 무려 24조 원 상당의 원전을 3파전, 경쟁 끝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떨어진 두 개 업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전력공사입니다. 예. 이들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의 이의가 있다라고 이제 체코 당국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체코의 반도점 당국은 이 두 개 업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을 일시에 보류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류라는 절차가 표준적인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예비적인 조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정부에서는 절차상의 제기일 뿐이지 결국 사업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체코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진다면 내년 3월에 본계약 맺겠다고 했잖아요. 한수원은 이런 계획 불가피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난 7월의 계약, 24조 원의 계약은 MOU. 그야말로 양해각서입니다. 예.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에 이제 체코 반도점 당국의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이게 과연 순차적으로 최종 계약에 갈 수 있을까라는 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체코의 두 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과거에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체코 당국은 원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특히나 이제 체코 정부와 지금 이 페트로 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보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반도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진다면 그렇다면 최종 서명은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